지난 시간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 셀 마이오시스를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챕터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제 셀 투 셀 어디션이나 셀 투 ECM,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 어디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들은 셀 투 셀 혹은 셀 투 ECM의 어디션에 관여하는 몰레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ECM을 구성하고 있는 프로테인들이 무엇인지 다뤄볼 텐데 이거는 솔직히 이해를 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다 소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갈 겁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기까지는 그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셀 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앵커링 정션, 타이트 정션, 갭 정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를 보면은 약간 그 구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설명만 계속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섹션 2, 3, 4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앵커링 정션에 어떠한 종류의 결합들이 있고 각각이 어떤 타입으로 셀과 셀인지 셀과 매트릭스의 결합인지를 다루고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몰레큘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냥 보고 좀 이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셀 정션 중에서 앵커링 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과 셀이 결합하는 데 생기는 정션 그리고 셀과 ECM이 결합하는 데 생기는 정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셀과 셀이 결합을 하는 데에는 이름 다 비슷하죠. 앵커링, 어디히런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디히런스 정션이고 대표적으로 액틴이나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포 내 사이토스켈레탈 구조와 연결을 해서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정션이 있고 비슷한 걸로 이제 또 다른 종류로 데스모좀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셀 투 ECM 정션에는 이제 헤미데스모좀, 데스모좀이랑 비슷한데 이제 약간 이거는 ECM 부분과 결합을 한다는 점의 차이점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포컬 어디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앵커드 정션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부분이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결합의 그 중요성은 결국 셀과 셀 내부에 있는 사이토졸 그리고 사이토졸에서의 그러한 사이토스켈레탈 스트럭처들과 결합을 해요. 액틴 필라멘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미디에이티드 필라멘트일 수도 있는데 각각 그러한 필라멘트들과 결합을 해서 결국 단단한 결합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 결합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앵커링 정션 중에서 셀 투 셀 어디션에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데스모조멀 카데인, 그러니까 데스모점의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뒤에 굉장히 짧게 나와서 이걸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아마 대부분은 어디런 정션 그리고 이거를 구성하는 카데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카데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Ecat 아니면 Ncat 아니면 Pcat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E, N, P 이거는 각각 어느 셀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타입의 세포에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E 같은 경우는 에피텔리움에 붙기 때문에 에피텔리움에 존재하는 카데린이라는 경우고 N 같은 경우는 이제 뉴럴셀에 존재하는 경우고 P 같은 경우는 플라센타에 있는 에피텔리얼 셀들에서 확인이 되는 카데린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능은 굉장히 유사하고 지금 특징 중에 호모필릭 바인딩이라고 했는데 호모필릭 바인딩 같은 경우는 같은 프로테인, 같은 종류의 프로테인들이 결합을 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카데린 같은 경우는 호모필릭한 바인딩을 하는 그러한 몰레큘이 될 거고 어디션 몰레큘이 될 것이고 이들의 결합은 칼슘 디펜던트 합니다. 실제로 이제 초창기에 진행이 됐었던 L셀이라고 하는 일종의 셀 라인이에요. 마우스의 생쥐의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나온 그런 L셀 라인을 봤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카데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동그랗게 그냥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다 좀 붙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셀이 그 위치에 많아서 그런 거고 카데린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들은 결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인위적으로 카데린을 발현을 시켜주면 그리고 칼슘이 존재를 하면 이렇게 응집이 되죠. 애그리게이션이 되죠. 이 얘기는 카데린이 발현을 해서 셀 멤브레인 쪽으로 갔고 같이 여기 설명을 했던 것처럼 호모필릭 바인딩 때문에 결합을 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칼슘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 카데린이 없는 경우처럼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칼슘 디펜던트하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카데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셀과 셀이 결합을 하고 이제 어디션 되는데 관여를 하는 몰레큘이기 때문에 트랜스펙션을 해주고 실제로 그 인텐시티를 살펴보면 이렇게 셀 간의 접합 부분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하얀색이 이 카데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합 부분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세포들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카데린의 안티바디 항체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 카데린이 다른 이 카데린을 결합을 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항체에 의해서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개 단백질이 서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칼슘이 있던 없던 뭐 이런 특징이 있고 카데린 프로테인에 대해서 조금 구조를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엑스트라 셀룰러 리즌이죠. 여기는 여기 셀 하나, 여기 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엑스트라 셀룰러 리즌이 있고 트랜스멤브레인 리즌이 있고 굉장히 짧은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이 존재를 해요. 근데 우선 이 결합하는 패턴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카데린은 5개의 카데린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5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른 거는 2개가 다른 셀에서 유래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결합되는 양상을 좀 살펴보시면은 우선은 시스 인터랙션이 있고 트랜스 인터랙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스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 셀에서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붙는 경우고 트랜스는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붙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제 지퍼라이크한 지퍼 같은 형태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보면은 카데린이 5개가 있고 여기 그 카데린 도메인 간의 그 경계 부분 있죠. 지금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이 경계 부분이 칼슘 바인딩 사이트예요. 그래서 칼슘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 차지가 변하게 되면서 그리고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그냥 리니어하게 그냥 선형으로 이렇게 올곧게 있어야 되는 그 카데린이 이게 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휘게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휘게 되면 결국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카데린에 있는 첫 번째 EC 도메인이 두 번째 EC 도메인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합을 하면서 시스 결합을 가능하게 우선 해주고 이렇게 커베처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다시 반대쪽에 있는 애들과 뭐 거리에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리에 있는 애들 이렇게 반대쪽에 있는 애들과 여러 개의 결합을 시스 뭉태기랑 시스 뭉태기가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여러 개의 결합이 시스와 트랜스가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인터랙션이 강도가 높아지게 되죠. 뭐 트랜스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EC1 그러니까 첫 번째 맨 바깥쪽에 있는 카데린 도메인이 2개가 서로 이렇게 X자로 꼬여 있죠. 실제로 구조를 보면은 뭐 교과서에는 이제 스윙 아웃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그 N 터미너스 프로테인이 이렇게 2개가 서로 꼬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N 터미너스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꼬여 있죠. 2개가 색깔 다른 선이 2개가 꼬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EC1 양쪽에 있는 EC1이 서로 트랜스 결합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엑스트라셀룰러 리즌에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를 살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두 세포가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거겠죠. 붙어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짧은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 리즌이 있어요. 여기 검정색 잘 안 보이는데 검정색 부분 이게 사이토플라즈믹 도메인 위치입니다. 이 카데린이.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앵커들의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알파 혹은 베타 카테닌 프로테인들이 아답터로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답터들이 다시 이제 F-액틴이라고 하는 F-액틴 저희 배웠죠? 액틴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해서 결국 세포의 중심 부분에 있는 그 지식층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은 세포 내부, 세포 외부가 거의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만 연결이 된 것보다 주로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는 지지력을 더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이렇게 아답터가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베타카테닌 여러분 저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그 베타카테닌 맞아요. 윈트 시그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2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링 몰레큘로도 작용할 수가 있죠. 베타카테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제 카드에린이 하는 기능, 결국에는 셀과 셀이 결합을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결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셀과 셀이 붙는 것 자체, 그 힘을 조절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얘기는 카드에린이 잘 있는 경우에요. 기능을 하고 인터랙션 하는 경우.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다. 두 셀이 카드린에 의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다. 그러면 셀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셀이 디비전 되는 것 자체도 이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스템셀 같은 경우 뭐 리니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특정한 현상이 있어요. Epithelial to Mesenchymal Transition이라고 EMT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현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카드레인이 존재를 했다가 사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모타일한 에피셀리알 셀이 모타일한 메센카이멀 셀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캔서와도 연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캔서 같은 경우는 이 카드레인이 존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혈류를 타고 어쨌든 본인이 계속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을 하고 말리건트 셀 상태로 해서 이렇게 튜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카드린이 있는 에피셀리얼 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외에서 키워보면 이렇게 바닥이 플랫하게 이렇게 쫙 퍼져서 꽉꽉 붙어서 이렇게 자라요. 근데 메센카이멀 셀 같은 경우는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약간 실처럼 서로 떨어져 있죠. 또 여기 보면은 캔서 셀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잘 보여줍니다. 이제 노멀 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응집되어서 같이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칼시노마가 결국 캔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칼시노마 같은 경우는 같이 응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이런 특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드에린에 의해서 뭐 이 카드에린뿐만 아니라 카드에린 자체에 의해서 이런 특이성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드 정션에서 셀-투-셀 인터랙션은 이제 말씀했던 방금 전에 소개를 했던 어디런스 정션이 있고 거기에서 카드에린이 기능을 하는데 그 다른 예로는 이제 데스모좀이 있는데 데스모좀은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셀과 ECM이 결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헤미데스모좀이랑 뭐 포컬 어디션 아니면 피브릴러 어디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두 번째 파트 요거는 인테그린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그린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따로 쓰기는 했어요. 헤미데스모좀이 결국 인테그린, 아답터, 그리고 사이토스켈레탈, 필라멘트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프로틴 그리고 사이토졸 안에 있는 아답터 그 다음에 사이토졸 안에 있는 사이토스켈레탈 스트럭처 계속 이렇게 고정이죠. 세 개가 세트로 계속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기 때문에 ECM 부분이랑도 잘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헤미데스모좀이 만들어주게 되고 인테그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인테그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알파랑 베타 서브유닛으로 만들어진 헤테로다이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은 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있죠. 그리고 뭐 뒤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인테그린은 알파 서브유닛과 베타 서브유닛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 챕터에서 다루는 몰레큘들이 대부분 뭐 컴플렉스를 이룬다라든지 뭐 폴리머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의 조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인테그린 같은 경우는 ECM이랑 결합한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셀 어디션 몰레큘, 셀-투-셀 어디션 몰레큘, 뭐 카데린 같은 그런 경우와도 인터랙션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은 여기 있는 IG 스퍼 패밀리 프로테인 이런 거랑도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뭐 액틴 필라멘트 조합에 따라서 액틴 필라멘트 아니면 인터메디트 필라멘트와도 아답터를 통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중요한 개념이 이제 인테그린 같은 경우는 시그널링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서상의 설명에 따르면 outside in, inside out이라고 하는 시그널링이 소개가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한쪽밖에 설명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아닌가? 네, 거의 한쪽 방향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리셉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셀룰러 리전에서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면은 당연히 셀 내부로 시그널이 전달이 되겠죠.
이 경우 우리가 계속 수업 시간에 배우고 다뤘던 그 컨셉이 outside in signal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랑 반대로 아답터에 의해서, 아답터는 사이토졸에 있으니까 세포 내에 있는 거죠. 아답터에 의해서 인테그린의 기능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외부에 있는 시그널만 인테그린을 통해서 내부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답터를 거치고 다시 인테그린으로 전달이 되면서 인사이드에서 바깥쪽으로 시그널을 전달을 하기도 하죠. 아마 그리고 이 표현은 계속 나올 거예요. diverse combination, binding line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조절을 한다. 이거는 뭐 인테그린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다루는 모든 ECM 컴포넌트들에서 다 다루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외우라고 하진 않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브유닛 컴포지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특정한 세포에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알파1, 베라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셀의 분포를 하는데 알파5, 베라1 같은 경우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존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알파1, 베라2 같은 경우는 트리포사이트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라이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어드리널 리셉터에 가깝기 때문에 리셉터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간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결합을 하는 세포 바깥에 있는 물질이 뭐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나 아니면 라미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룰 테지만 엑스셀룰러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말했죠. 셀과 ECM의 결합에 사용된다고. 그 경우인데 여기는 VCAM1이나 ICAM1, ICAM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어디션 몰레큘, 셀에서 나와 있는 프로테인입니다. ECM이 아닌.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앵커리드 정션, 앵커링 정션 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 타이트 정션, 두 번째 타입인 셀 정션에서 타이트 정션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타이트 정션은 박음질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오버로크 생각하셔도 되고, 이게 두 개의 세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겹으로 결합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여기 결합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결합되고 여기 결합되고 여기 결합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겹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결국 두 세포 간의 밀착이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 주된 기능은 결국 여기가 계속 이 그림을 제가 계속 넣고 있는데, 제 장 상피세포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apical surface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루멘이 되겠죠? 장 내부 강이 되겠죠? 빈 공간. 이 공간을 따라서 메타볼라이트로 이용을 할 것이고 음식물 같은 것들이 흘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리퀴드랑, 그러면 다양한 몰레큘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들이 이 셀 사이로 오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다 막아주는 거는 아닌데 이 타이트 정션이 굉장히 작은 수준의 몰레큘들만 선택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타볼라이트나 이러한 큰 물질들은 이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것이 이런 기능 때문에 결국 셀이 폴라리티를 갖는 것이, 여기에서 노출이 되는 이 셀 멤브레인에 노출이 되는 물질과 여기 옆부분에서 노출되는 물질이 같으면 결국 여기랑 여기랑 기능이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폴라리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셀 내부의 그런 폴라리티를 형성을 하는 데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음질 혹은 오버워크. 그래서 기능은 안으로 세포 사이로 뭔가 흘러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있고, 구성을 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겠죠. 보면은 잼이라고 하는 몰레큘이나 오클리딘 아니면 클라우딘 이런 물질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교과서에는 맨 처음에 이 그림만 나오는데 이 물질들 말고도, 이 단백질들 말고도 몇 가지 단백질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셀룰린 같은 경우는 좀 오클리딘이랑 좀 다르게 지금 같은 그 세포들 덩어리예요. 이거를 염색을 한 건데, 오클리딘은 보면은 셀 경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현을 하고 있죠.
모든 경계에 다 분포를 하는데 트리셀룰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서 진하게 나오죠. 잘 비교를 해서 보시면 여기는 세포가 여러 면으로 결합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프로테인이 더 많이 존재하죠. 3개의 셀이 존재하는 정션에 주로 분포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하나 따온 건데 여기 바이셀룰러 타이트 정션, 즉 세포 2개가 만나는 면, 그리고 여기는 트라이셀룰러 타이트 정션이니까 세포 3개가 만나는 면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트리셀룰린 같은 경우는 딱 이 부분에만 존재를 하죠. 근데 어쨌든 기능은 다 타이트 정션을 만들었는데 관여를 하는 모레큘들이고, 마찬가지로 타이트 정션을 구성을 하고 있는 만들어내는 이제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있으면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아답터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아답터는 또 다시 사이토플라즘에 존재를 하는 사이토스켈레톤과 연결이 되겠죠. 근데 아답터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서 1, 2, 3라고 하는 프로테인들이 기능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이제 PDG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프로테인들을 일종의 그런 아답터로서 활용을 해서 액틴 필라멘트랑 결합을 하게 되죠. 근데 조 1, 2, 3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타이트 정션의 아답터 프로테인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듯이 어디런스 정션, 아까 말했던 카드에린과도 결합을 하기도 하고 그림에 조 1 나옵니다. 그리고 갭정션 프로테인에도 이제 아답터 프로테인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죠. 다 소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된 기능, 결국 세포와 세포 사이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막아주는데 대부분 다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몰레큘들, 굉장히 작은 스몰 몰레큘이나 아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트 정션이 있어도 흘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파라셀룰라 패스웨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가고 들어오가 되죠. 근데 타이트 정션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제 트랜스셀룰라, 결국 물질이 바깥에 있는 게 이 안쪽으로 전달이 되려면 셀을 거쳐야 되겠죠. 에피셀룰라 셀을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트랜스셀룰라 패스웨이가 그래서 많은 경우 활성화가 됩니다. 즉, 이 타이트 정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물질의 퍼미어빌리티, 전달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갭정션입니다. 셀 정션에서 마지막인 갭정션인데, 갭정션은 셀이 붙어 있으면 일종의 수송 통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갭정션은 일종의 통로고, 그래서 보면은 코어 커넥팅 사이토플라즘 어저넌트 셀 이렇게 썼는데 결국 붙어있는 두 세포 사이에 약간 채널 비슷하게 통로를 만들어줘서 물질이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이아미터는 1.2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고, 이 통로를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물질이 통과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1200kDalton 사이즈, 그러니까 1.2kDalton 정도보다 작으면 이 통로를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들은 당연히 이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2kDalton, 그러니까 2000달톤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통로를 이용을 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대부분의 대표적으로 이제 세컨더리 메신저와 같은 물질들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세컨더리 메신저가 위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각각의 셀이 기능을 하는 것보다 한쪽에서 파이어링이 되면, 그러니까 한쪽에서 세컨더리 메신저가 확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갭정션이 있는 경우 주변으로 그 세컨더리 메신저가 옆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신호를 받지 않은 옆에 있는 세포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기능 때문에 그 셀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약간 조직의 기능으로서 통째로 같이 기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근육, 카리오마요사이트가 이제 뛰는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기능을 하는 경우. 기능을 하는데 만약에 어쨌든 그 조직도 다 세포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포 하나가 활성화가 되고 따로 활성화가 되면은 심장 세포가 다 제각각 운동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갭정션을 이용을 해서 한꺼번에 다 같은 사이클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모이면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박동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의 퍼밀글라이제이션 이동 자체는 일단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질의 이동 정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수업을 들을 때 갭정션은 공부를 하기 전에 기억나는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코넥신이랑 코넥션 구조입니다. 좀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이런 갭정션은 세포가 이렇게 멤브레인 접합부에 굉장히 밀집되어서 이제 분포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구조를 살펴봤을 때 지금 보면은 한쪽 면 여기 세포 한쪽에 이제 코넥신이라고 하는 그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있는데 얘네들 6개가 결합을 해서 한쪽 면에 헤미 채널을 구성을 해요. 헤미 채널이라는 얘기는 결국 반쪽짜리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반대쪽에도 이렇게 6개의 코넥신이 결합을 해서 헤미 채널을 만들죠. 이러한 헤미 채널을 코넥손이라고 합니다. 코넥손 2개가 결합을 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트 정션이나 앵커링 정션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들처럼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사이토스켈레톤 구조와 연결이 되는데 카테닌이나 소프로테인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셀2셀, 셀2ECM 인터랙션을 담당을 하는 프로테인들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ECM 프로테인이에요. 여기는 설명이 더 한번 보시죠. 근데 ECM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 기능이 셀과 셀이 붙기는 하는데 그 특정한 위치에 잘 안착을 해서 조직 안에 특정한 세포들이 분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ECM 프로테인 자체도 일종의 시그너링 몰레큘로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인테그린 설명을 할 때 라이간드 얘기를 했었죠. 라이간드 중에서 ECM 프로테인,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ECM 몰레큘들이 일종의 라이간드로서 기능을 해서 시그널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로. 그리고 이런 ECM에 결합을 하는 것은 결국 어디션 리셉터, 인테그린이 있어야 그 일종의 지지축으로서 세포 바깥에 쌓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ECM 몰레큘 세 종류로 나눠보면은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 프로테인에 슈거레지드와 폴리사카라이드, 당이 붙어있는 프로테인들이 있고 콜라겐, 이건 익숙하시죠? 그리고 멀티 어데시브 매트릭스 프로테인이라고 묶기는 묶었는데 대표적으로 라미닌, 파이브로넥틴 아니면 니도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 기능을 보면 다 비슷해요. 보면은 쿠션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종의 쿠션으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지지가 될 수 있는 파이브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고 어디션 리셉터랑 굉장히 단단하게 ECM을 연결을 해주는 그런 어쨌든 다 연결을 해주는 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ECM이 하나의 단백질, 한 종류의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라미나 같은 경우는 베이설 라미나 같은 경우는 라미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티슈에 따라서 그 조합도 다르고 분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티슈마다 다른 성질의 ECM이 생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베이설 라미나가 먼저 이 섹션에서 나오는데 베이설 라미나는 결국 에피셀리얼 셀이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그래서 제가 계속 장상피세포 생각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위에가 이제 장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단면을. 계속 아까 보여드렸던 카툰이랑 같은 방식으로 자른 면이에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세포고 여기에 줄 하나 이렇게 보이죠? 이게 굉장히 얇게 바닥에 깔려있는 종이장처럼 깔려있는 베이설 라미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넥티브 티슈예요. 그래서 세포가 다른 조직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중간에 일종의 막처럼 이렇게 분포를 하는 게 이제 베이설 라미나의 에피셀리얼 셀에서의 베이설 라미나의 특징인데
에피셀리얼 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머슬셀 같은 경우는 그냥 머슬셀 전체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장상피세포 모델을 계속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베이설 라미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세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능은 티슈 리페어, 퍼미어빌리티 베리어, 셀 마이그레이션 그냥 다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레이어입니다. 지금 이거 회색, 여기는 회색 얇은 줄 이게 베이설 라미나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ECM 매트릭스는 한 종류의 프로테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다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에피셀리알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존재하는 베이설 라미나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콜라겐, 타입 4, 리도젠, 라미닌 레이어에는 폴리큰이나 라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존재를 하죠. 다 엉켜 있습니다. 다 엉켜서 ECM을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베이설 라미나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 네 가지 몰레큘들에 대해서 각각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라미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리도젠은 안 나올 거예요. 콜라겐, 라미닌, 콜라겐 이렇게 폴리칸은 라미닌을 보면 라미닌 자체가 하나의 프로테인은 아닙니다. 알파, 베타, 감마 체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벌써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알파 몇 개, 알파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고, 베타가 몇 번까지 있고, 감마가 몇 번까지 있고, 그러면 그거를 조합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은 비슷합니다. 우선은 펑셔널한 하나의 유닛으로서 구성이 되는 거는 세 개의 체인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헤테로 트라이머리 프로테인이긴 하고 엔터미너스의 글로벌 도메인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 체인, 감마 체인, 베타 체인인데 동그란 구조가 도메인이 엔터미너스 쪽에 분포를 하죠. 그리고 특징은 알파 체인의 경우 C터미너스에 또 이러한 LG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LG 도메인들이 똑같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LG 도메인에 의해서 이제 인테그린과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결합은 칼슘 디펜던트하고 여기 있는 N터미너스에 있는 글로벌한 이러한 도메인은 만들어진 라민 유닛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라민인 유닛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데 이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약간 T자처럼 나왔죠? T자처럼 나왔는데 여기 이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폴리머가 만들어지면서 ECM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설 라미나를 구성을 하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몰레큘 중에 한 가지고 그 다음 이제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아마 인테그린이나 앞에 소개를 했었던 라미닌보다 훨씬 더 조합이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콜라겐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개의 알파 체인이 어떻게 컨비네이션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 타입 4 콜라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입 4에 해당이 되는 체인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체인들이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베이설 라미나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자체는 이제 타입 4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체인이 꼬여서 만들어지는데 이런 거를 이제 트라이머리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 상에는 설명을 콜라지너스 트리플 헬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헬릭스라는 것 자체가 꼬여있는 구조를 헬릭스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결합을 하는 특이성이 여기서는 있어요. 굉장히 길이도 다양하기는 한데 체인마다 구성하고 있는 체인마다 길이가 다양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아미노애시드가 굉장히 빈번할 때 결합이 많이 됩니다. 이 세 개의 아미노애시드에서 결합을 하는데 구성은 이제 글라이신, 그 다음에 X, Y라고 되어 있는데 X랑 Y는 각각 프롤린 혹은 라이신이거나 이제 X가 이렇게 두 개거나 아니면 이들이 이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된 아미노산들이 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 중앙 부분 꼬이게 되면은 중앙 부분이 있죠. 여기 이 중앙 부분에 이 글라이신 X, Y 이
레지듀가 중앙 부분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결국 프로테인이 바깥으로 이 내부에 있는 빈 공간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서 여기서 하이드로겐 본드가 생기게 됩니다. 수소 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구조가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데 여기 안에서 결합이 생기면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콜라겐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유닛으로 3개가 꼬여있는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콜라겐도 ECM을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콜라겐 유닛들이 여러 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연결되는 방식 그리고 콜라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진 콜라겐 유닛 3개가 결합이 된 콜라겐 그 헬릭스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ECM의 성질도 결정이 될 텐데 이 트라이머의 성질을 보면은 이제 크게 3가지 정도가 그 성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길이 꼬여서 만들어진 이 길이가 한 가지 인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꼬여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넌 헬리컬 리즌이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제 뭐 알파 체인의 코발렌트 모디피케이션 이러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 무엇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는 뭐 글로벌 스트럭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콜라겐들에 따라서 이제 양쪽 끝에 어떤 글로벌 스트럭처가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존재를 하면은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연결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ECM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냥 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비슷하죠. 물질들이 종류도 많고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성이 결정이 되는 ECM도 그렇고 셀-투-셀 어디션 모레큘도 그렇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펄리칸이 나오네요. 펄리칸은 뭐 특별히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 우선 특이한 거는 도메인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라민에 있었던 뭐 LG 도메인 같은 애도 있고 EGF 라이크 도메인도 있고 IG 도메인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메인의 종류가 많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테인들이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프로테인들이 일종의 축으로서 기능을 하고 스캐폴드 같이 기능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다른 ECM 프로테인들이 다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큽니다. 그 모노머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펄리칸 자체는 이제 일종의 프로테오글라이칸 중에 한 가지인데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N-링크드 체인이나 O-링크드 체인처럼 이렇게 세린 트레오닌의 뭐 나이트로겐 아니면은 뭐 N-링크랑 나이트로젠이나 아니면은 옥시즌 부분에 이제 슈거리지드가 붙는 경우 아니면은 여기 글라이코사미노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게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러한 뭐 다이사카라이드의 체인이 붙는 이러한 슈거리지드가 붙는 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정도로 얘기하고서 넘어갈게요. 뒤에서 많이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들도 많고 슈거 레지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프로테인이나 크로스링크를 하는 데 이용이 되는 지지대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에이티브 크로스링킹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 이제 ECM인데 방금 섹션에서는 이제 베이살 라미나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고 이번에 커넥티브 티슈를 구성을 하고 있는 EC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보셨 그림상에서 에피셀리얼 셀 있고 베이살 라미나 있고 여기 커넥티브 티슈 있었죠. 근데 커넥티브 티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다 ECM이에요. 여기 분홍색으로 나온 데가 다 ECM이고 보라색으로 표시가 된 게 다 세포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는 다른 조직과는 좀 다르게 ECM의 농도가 그리고 그 볼륨이 굉장히 크고 대신 셀의 정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ECM을 구성을 하고 있는
프로테인들, 몰레큘들은 커넥티브 티슈에서 ECM을 구성을 하고 있는 몰레큘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콜라겐 다시 나오죠. 근데 아까 봤었던 베이살라민화와는 다른 타입의 콜라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X라고 읽을게요. 이거 다이사카라이드 체인 X가 있고 이 X가 붙은 프로테인인 프로테오글라이칸 그리고 대표적으로 파이브로넥틴 마지막으로 엘라스틴까지 이렇게 해서 5개를 소개를 하면 수업이 끝나겠죠. 그리고 커넥티브 티슈 대표적인 건 이제 인대랑 연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일부예요. 여기 셀렉티드 콜라겐스라고 나왔죠. 몇 종류입니다.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보면은 타입이 여기서는 17번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가 있고 근데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피브릴랄 콜라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커넥티브 티슈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명체들 사람의 80~90%를 차지하는 콜라겐 중에서 사람에 존재하는 콜라겐 중에서 80~90%는 이렇게 피브릴랄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랑 어소시에이션 하는 이런 콜라겐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브릴랄 콜라겐들을 연결을 해주는 피브릴 어소시에이티드 콜라겐이 있고 여기 sheet forming and anchoring 콜라겐스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아까 봤었던 베이살라미나에 존재하는 그러한 베이살라미나를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커넥티브 티슈들끼리 연결을 해주는데 활용이 되는 콜라겐들입니다. 콜라겐 4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뭐 리셉터처럼 활용을 하는 트랜스 멤브레인 콜라겐도 있고 포스트 디펜스 콜라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테리아나 이런 패소젠이 좀 확인이 되면 이걸 감지를 하고 제거를 하는데 기여를 하는 콜라겐 종류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3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이 2가지에 대해서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피브릴랄 콜라겐 이렇게 나오는데 뭐 타입 1, 2, 3, 5 그리고 아까 6까지 아니다 5까지 있죠? 이렇게 우선 이렇게 나왔는데 타입 1인 이유는 제일 먼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콜라겐 타입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타입 4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조금 비슷해요. 보면 기본적인 이제 프로 알파 체인이라고 이제 프로토펩타이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체인이 3개가 꼬여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헬리컬 스트럭처로. 이게 각각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ER에서 프로스링크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최종 ER에서 우선은 샤페론 프로테인에 의해서 프로콜라겐 아까 얘기를 했었던 트리플 콜라지너스 트리플 헬릭스 그게 이제 여기 있는 프로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만들어져요. 3개가 체인 3개가 꼬여 있는 게 만들어지고 골지 베스크를 통해서 바깥으로 시크릿 돼야 되죠. 지금 다루고 있는 몰레큘들은 다 ECM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세포 바깥으로 어쨌든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건 타입 1의 경우입니다. 타입 1의 경우인데 타입 1과 같은 이제 피브릴랄 콜라겐의 경우인데 보면은 여기 동그란 글로벌 스트럭처가 앞쪽과 뒤쪽에 있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글로벌 스트럭처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피브릴랄 콜라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글로벌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가 엑스트라셀룰러 리전에 존재를 하고 있는 프로티에이즈에 의해서 여기가 잘립니다. 그리고 잘려서 이렇게 붙어요. 앞뒤로 이렇게 쭉 배열돼서 붙고 뭉태기가 되면은 여기 나오는 콜라겐 피브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콜라겐 피브릴들이 모여서 콜라겐 파이버가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인대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 동그란 부분이 잘리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 아까 3개가 헬릭스 구조로 만들어질 때 중요한 모티프 아미노산 3개가 글라이신이랑 XY X는 뭐 라이신일 수도 있고 프롤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헬릭스 구조가 끝부분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특이하게 잘리면서 이 위치에 이제 알데하이드, 액티브한 알데하이드 그룹이 생깁니다. 이게 생기면서 크로스링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2개가 각각 이 접합부 끝부분에서 크로스링크를 하게 되면은 단단하게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제 크로스 링킹이 된 콜라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험 문제를 내면 하지. 자, 그래서 아까 만들어진 이제 콜라겐 피브릴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들끼리 피브릴들끼리만 이렇게 분포를 해서 파이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피브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다른 프로테인들과 인터랙션을 해서 파이버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타입 1 피브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주로 이제 텐던, 인대나 뼈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지금 있는 타입 5나 타입 6 콜라겐이랑 인터랙션을 해요. 지금 보면 여기 노란색으로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피브릴 어소시에이티드 콜라겐입니다. 타입 6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이 배열이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 스트럭처가 여기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글로벌 스트럭처가 이제 안티패러렐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랑 꼬리 부분에 있는 동그란 부분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약간 그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로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얘는 이렇게 해서 글로벌한 구조가 존재를 해서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에 이 옆에 이제 타입 1 콜라겐 피브릴이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타입 1 콜라겐 피브릴을 연결을 해주는 타입 6 콜라겐들이 있고 타입 2 콜라겐 피브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골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비슷한 물질이 이제 타입 9 콜라겐인데 이렇게 보면 체인 3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한쪽 끝에가 이렇게 글로벌한 사이트가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은 결국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ECM 프로테인들이 있겠죠. 거기에 이 콜라겐 피브릴을 걸어줄 수 있는 일종의 링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삐져나온 애들이 그렇게 해서 잘 그 ECM 내부에 잘 분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 다시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나오는데 교과서 상으로 되게 안 읽히고 범위도 많아요. 서섹션 2개 있어요. 그거는 이걸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프로테오글라이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아시면은 좋을 텐데 저 글라이코실레이션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네,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이랑 슈거 레시드가 붙어있는 경우인데 특히 이제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같은 경우는 이제 개그라고 해서 2개의 슈가가 반복돼서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든지 아니면 헤파란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콘드로이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약 많이 팔던데 영양보조제로 연골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플라틴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다 설페이트가 붙어있죠. 아니면 화학실기가 붙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슈거레시드 자체가. 그래서 결합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합이 뭐냐에 따라서 각각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O링크나 아니면 N링크드 식으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는 프로테인에 그 얘기는 결국 그리고 이게 보면은 각각 이러한 객의 길이가 다양할 수가 있겠죠. 이게 2개의 슈거가 계속 반복해서 배열해서 체인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반복을 하는 게 10번을 반복을 할 수도 있고 100번을 반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이거는 종류의 조합에 의한 다양성이 아니라 길이에 의한 다양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조직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하는 프로테오글라이칸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슈거 레지드 자체에도 모디피케이션이 생깁니다. 더 다양해지겠죠?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헤파란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페라탄 설페이트, 페라틴 설페이트 이런 종류 말고 여기 나오는
하이알루론한, 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겟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관여를 하는 데는 이제 셀 마이그레이션이나 프롤리퍼레이션을 관여를 하고,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선형으로 만들어진 체인 구조인데, 만약에 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인탱글 된다고 해서 동그랗게 말려요.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젤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젤처럼 만들어주는데 앞에 소개가 했었던 객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이 결국 얘도 카복실레이트 그룹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이게 되면 결국 네거티브 차지가 많이 모이니까 폐타이온, 양이온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오스모틱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플렉서블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체인 자체가 다른 프로테오글라이칸에 칸이 붙을 수 있는 일종의 백본 혹은 스캐폴드처럼 기능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노란색이 체인 형태로 만들어진 지금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인데, 여기에 프로테오글라이칸이 하나가 붙었죠.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이 프로테인의 슈거 레지드들을 다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케라탄 설페이트 그리고 콘드로이틴 설페이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ECM에서 슈거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캐폴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EM 사진으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노란색이 이거예요. 슈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이브로닉틴인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른 것들과는 조금 이번에 거의 처음 나온 거죠. 대표적으로 타입이 크게 한 3종류 정도가 있어요. 타입 1, 2, 3가 있는데 그 색깔에 맞춰서 지금 도메인들이 여러 종류가 분포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메인들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프로테인들은 다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CM에 있는 프로테인들은 다 결합을 할 수 있고, 여기 보면은 뭐 헤파란 설페이트도 붙을 수가 있고, 뭐 콜라겐도 붙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파이브로넥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잘린 거예요. 원래 C터미너스와 C터미너스가 서로 안티파랄하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에서 크로스링크가 있어서 두 개의 파이브로넥틴 프로테인이 결합이 된 상태로 기능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RGD 모티프입니다. 여기는 RGD 모티프는 아미노산 그 싱글레터 따라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지닌, 글라이신, 아스파르테이트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는 레지듀 위치인데, 여기가 인테그린이 결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이제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인테그린에 얼마나 붙는지 그 스테이닝 테스트로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은 뭐 몇 가지 이 위치의 아미노산 시퀀스들을 좀 이렇게 바꿔봤을 때 하나도 안 붙죠, 인테그린에.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RGD가 포함이 되면은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RGD 그 세 개의 아미노 애시드가 인테그린에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딱 그것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세포 내에서. 왜냐면은 파이브로넥틴 같은 경우 이제 RGD 시퀀스가 만약에 이 프로테인 구조 안쪽으로 숨어버리게 되면 인테그린이랑 결합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외부로 바인딩할 수 있는 액세서빌리티가 있어야 실제로 파이브로넥틴이 인테그린이랑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라스틴 네, 엘라스틴은 두 가지 특성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엘라스틴을 구성을 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프로틴 자체는 트로포엘라스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과정인데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트로포엘라스틴이 지금 보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어요. 크로스링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약간 뭉치처럼 있을 수 있는데,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 힘이 사라지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 조직, 커넥티브 티슈에서 일종의 탄성을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ECM 프로테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엘라스틴 그 컴포넌트, 엘라스틴 그 피브릴 자체가 파이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엘라스틴만 가지고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보면 트로포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일종의 싱글 유닛 모노머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시크레이션이 되죠. 그럼 시크레이션이 되면은 여기 보면은 피브릴린 4 and 피브릴린 5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프로테인들도 일종의 ECM 프로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피브릴린 프로테인들이 만들어낸 마이크로파이버가 있어요. 마이크로피브릴이 있어요. 그럼 이 마이크로피브릴에 만들어진 트로포엘라스틴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결국 마이크로피브릴이 일종의 지지대로서 사용이 되고 계속 이렇게 뭉치게 되면 결국 기능을 하는 엘라스틱 파이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피브릴이 스캐폴드로서 엘라스틴 파이버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엘라스틴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탈로 프로티에이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따로 슬라이드 준비해서 좀 뭐해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ECM이 시크레이션이 되고 어셈블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특성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시크레이션이 되는 그 프로티에이스들에 의해서 그 매트릭스, 그 컴플렉스나 폴리머가 어떻게 잘리고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탄성도 조절이 될 수 있겠죠, 기능이. 근데 그 역할을 주로 하는 애들이 이제 메탈로 프로테이즈라고 하는 애들이고 메탈로 프로테이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부분 징크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한 메탈 아이온에 결합을 함으로써 엔자임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ECM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뭐 콜라겐에이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돼요. 근데 어쨌든 다 메탈로 프로테이즈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